안녕하세요. AISW 대학 김진학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얼리얼 엔진 에디터를 사용해서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리얼 엔진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여기 에픽게임즈 런처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에픽게임즈 런처를 다운받으려면 여기 얼리얼 엔진 사이트에 가셔서 여기 일단 런처를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런처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리얼 엔진을 설치합니다. 일단 런처를 다운받고 실행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서 얼리얼 엔진을 들어가고 저희 라이브러리를 들어가게 되시면 여기 엔진 버전을 설치하는 게 나옵니다. 엔진 버전에서 지금 5.5.4가 되어 있는데 저는 5.3.2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설치될 동안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이 다 됐고요. 그리고 실행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허용하시고 허용하시고, 처음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데 다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하는 거라 아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얼리얼 에디터 초기화 창이 뜨게 되고, 잠시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얼리얼 프로젝터 브라우저라는 게 뜹니다. 여기서 저희 일단 게임을 만들어 보기 때문에 게임에서 탭 선택하고, 이렇게 7개 메뉴가 있는데 템플릿이 7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생성할지 기본적으로 기능을 제공하는 템플릿들을 이렇게 7가지 나타납니다. 저희는 일단 3인칭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을 때 이 오른쪽에 블루프린트랑 C++이 있는데 저희는 C++ 말고 블루프린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생성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스타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게 되면은 이게 실행이 되는데, 초기화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얼리얼 엔진 에디터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 실행하면은 이렇게 컨텐츠 브라우저가 없는데, 여기 아래 컨텐츠 드로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레이아웃의 고정, 아래 고정하시면 컨텐츠 브라우저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여기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위에 파일 편집 창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탭바라고 불리게 되는데, 파일에는 뭐 새로운 레벨을 만든다든지 저장하고 레벨 관련된 일을 하고, 편집에는 이런 에디터 개인 설정하고 프로젝트 설정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창에서는 이런 레벨 에디터들을 관리하고
그런 도구들이 나타내는 게 이런 탭바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 얼리얼 엔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얼리얼 엔진에 이런 도형들 있고 무슨 오브젝트가 보이는 곳이 뷰포트라고 불리는데, 저희가 만드는 뭐 얼리얼 엔진을 이런 레벨이라고 불리는데, 이 레벨이 보이게 되는 곳이 뷰포트입니다. 그리고 이 뷰포트를 마우스 우클릭을 두고 이렇게 화면 움직여 보시면은 화면을 이동할 수 있고, 그다음 좌클릭을 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클릭이랑 우클릭 같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일 수 있고, 우클릭을 누른 상태로 WASD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FPS 하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FPS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아래쪽을 보시면 콘텐츠 브라우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뭐 제작한 코드들이나 에셋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폴더들이 나타나 있는 구조들이고요. 그 다음은 여기 오른쪽 아웃라이너를 보게 되시면, 아웃라이너는 지금 뷰포트에 나타나게 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뷰포트에 나타나게 된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지금 여기 뷰포트에서 이걸 클릭했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구나가 하이라이트로 강조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디테일 패널인데, 디테일 패널에는 아웃라이너에서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한 자세하게 수정하거나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창입니다. 다음 아래에는 이렇게 하단 툴바라고 하는 컨텐츠 드로어, 출력 로그, CMD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보통 출력 로그를 통해서 어떤 로그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자주 쓰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 부분은 지금은 잘 안 쓰이는데 C++ 할 때 자주 쓰이게 되는, 우선 저희는 C++ 말고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게임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게임 개발이나 어떤 걸 컴퓨터랑 할 때, 컴퓨터랑 대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언어를 주고받을 때 보통 뭐 CMD 창 같은 까만 창에서 코드를 입력해서 뭐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얼리얼 엔진에서는 그런 것들을 C++를 하면은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얘는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노드와 이어지는 선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컴퓨터에서 얼리얼 엔진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리얼 엔진에서는 컴퓨터 의사소통하려면 여기 레벨에 배치해야 됩니다. 코드나 뭐 에셋 같은 거를 이 레벨에 배치해야 되는데, 우선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컨텐츠 폴더를 열고 폴더를 클릭해서 우클릭을 하게 되시면, 여기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면 부모 클래스 선택이 나오는데, 액터, 폰,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액터를 선택할 건데, 액터라는 게 얼리얼 엔진에서 그 세상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액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레벨에 배치된 뭐 네모난 상자들, 뭐 이런 파란 박스, 이런 것들이 전부 액터라고 합니다. 다시 저희 액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선택하시고 액터를 선택하면은 팝업이 닫히게 되면서 이렇게 폴더에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희는 이 이름을
bp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bp는 얼리얼 엔진에서 그 SS 생성할 때 명령하는 그런 명령 규칙인데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야 되게 되는데 사실 혼자 만들 때는 안 해도 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두시면 편하기 때문에 블루프린트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블루프린트 클래스 BP 테스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BP 테스트를 뭐 수정할 수 있고 어떤 상태인지 나타낼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시 저희는 서드 퍼슨 맵에 와서 이 뷰포트에다가 BP 테스트를 올려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하면은 레벨 안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만든 BP 테스트라는 액터가 얼리얼 엔진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얼리얼 엔진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코드는 이벤트 그래프를 통해서 그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벤트 그래프가 없다고 하시면은 여기 왼쪽에 내 블루프린트를 보게 되시면 이벤트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저희는 여기 우클릭을 하시면 뭐 새로운 노드들 만들 수 있고 뭐 좌클릭, 드래그 다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는 요 세 개의 노드를 딜리트해서 지워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클릭을 해서 노드들을 생성해서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인데 저희는 이벤트 begin play를 검색해서 노드를 배치하겠습니다. 이 노드의 정확한 역할은 제대로 몰라도 되는데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액터가 실행되면은 실행되는 노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행 노드에서 실행핀에서 이렇게 쭉 끌게 되면은 이런 선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클릭을 떼게 되면은 그 다음 노드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print string이라는 노드를 할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메시지를 얼리얼 엔진에서 보일 수 있게 나타내는 노드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instring이라고 되어 있고 hello라고 되어 있는데 hello라는 글씨가 지금 이대로 실행하게 되면은 뷰포트에 뜨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다가 hello real이라고 수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에는 아래 꺽쇠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듀레이션이라는 게 항목이 있는데 몇 초만큼 뷰포트에 hello unreal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지금 2초는 너무 짧기 때문에 10초를 입력해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도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지금은 그대로 두고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벨을 실행하려면 일단 컴파일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 컴파일은 일단 저희는 이 노드를 통해서 사람이 볼 수 있지만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컴파일 버튼을 통해서 컴퓨터의 언어로 변환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을 하고 아직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컴파일이 안 되었다고 물음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컴파일을 눌러서 하면은 체크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컴파일 하시고 나서 이제 저장을 누르시고 이제 요게 어떻게 얼리얼 엔진에서 작동하게 되는지 보려면 다시
third person 맵에 가서 요 뷰포트를 실행하면은 방금 저희가 수정한 요 bp 테스트란 벡터를 실행할 수 있는데, 요 뷰포트를 실행하려면은 여기 요 활생 레벨 에디터 뷰포트로 요 플레이 시키면 됩니다. 요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왼쪽 위에 Hello Earlier이라는 메시지가 10초 동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Earlier 그 3인칭, 저희가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 때 3인칭 시점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기능들인데, 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WASD를 눌러서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 방향 그 마우스를 통해서 화면 전환도 가능하며, 이렇게 만약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얼리얼 엔진 그 서드 퍼슨에서 3인칭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뭐 게임을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플레이를 종료시키려면 ESC를 눌러서 나오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 블루프린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번에는 뭐 텍스트 컬러를 바꿔보겠습니다.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진하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은 다시 컴파일하라고 이렇게 물음표가 뜨고, 컴파일 버튼을 누르고 다시 저장을 하시고, 바뀐 사항을 확인해 보려면은 바뀌기 전에 다시 헬로 자주 쓰는 헬로 월드가 있죠. 입력까지 헬로 월드를 하고 컴파일 하시고 저장하시고, 다시 이 바뀐 사항을 보려면은 다시 서드 퍼슨 맵에 가서 플레이하게 되면은 초록색 글씨로 헬로 월드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기능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일단 이번에는 기본적인 레벨 에디터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하고 액터를 배치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영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변수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스타트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폴더를 선택하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파일들을 모두 한 폴더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빈 곳에 우클릭을 하고 새 폴더 선택하고 새 폴더를 만듭니다. 다음은 폴더 이름을 커스텀 붙여서 NH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시면은 프로젝트 개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나중에는 뭐 한눈에 보기 힘들고 해서 자주 쓰는 폴더를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컬러 설정해서 뭐 중요하다 하면은 적당히, 보통 초록색으로 확인을 누르면은 초록색으로 폴더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즐겨찾기 추가 누르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즐겨찾기 하면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즐겨찾기에 지정해서 즐겨찾기 등록해서 계속 사용하면은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커스텀 컨텐츠 폴더로 진행해서 클릭해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도 액터를 선택해서 이름은 bp, 이번에 변수를 하니까
variable 이걸로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일단 저번에 거 꺼주시고 액터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열리고 이번에도 이벤트 그래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3개의 노드를 드래그해서 전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변수에 걸리는 내 블루프린트 여기 부분에서 내 변수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변수라는 폴더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플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은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변수 이름과 변수 타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변수가 생성됩니다. 변수 이름을 그리고 이름을 수정할 때 F2를 눌러서 수정할 수 있고 우클릭해서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고도 선택해서 디테일 패널을 보시면은 여기 변수 이름 여기서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F2를 눌러서 변수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instea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instead라는 이름을 가진 불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이름은 else.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을 선택해서 플루 타입으로 해서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꾸지 않고 여기 오른쪽에서도 디테일 패널에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을 또 하나 더 추가해 보자면은 아이템 카운트 그 다음에 인티저로 해서 정수 형태의 변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수 형태의 변수, 정수 형태의 변수, 불 형태의 변수 이렇게 3가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을 보시면은 불, 바이트, 인티저, 플로트, 스트링, 텍스트, 벡터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변수 말고 무슨 구조체, 스트럭처도 할 수 있고 무슨 인터페이스 이런 변수들도 오브젝트 파일에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원하시는 대로 해서 변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스트링 변수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임이라고 해서 스트링 해서 스트링 변수인 네임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변수에 각각의 변수들의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넣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변수의 값을 넣으려면 일단 컴파일 한번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안에 값을 설정하려면 변수를 끌어서 요 이벤트 그래프 안에 배치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떼면 get instead, set instead 이렇게 팝업이 하나 뜨게 되는데 값을 입력하려면 set으로 배치를 하면 됩니다. set으로 배치를 하면은 이렇게 실행 핀을 연결할 수 있는 핀과 값을 입력해 줄 수 있는 핀이 따로 있습니다. 체크 표시는 이 변수의 타입이 불리언이기 때문에 true, false
이렇게 한 가지 값을 가지는 변수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 표시로 나오게 됩니다. 체크해 주시면 true, 체크를 풀어 주시면 false. 그렇게 입력해 주시는 변수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 값으로는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변수들도 이렇게 이벤트 그래프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하고 아이템 카운트 배치하고 네임도 배치하고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변수들을 키보드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배치하면은 바로 셋으로 배치가 됩니다. 저희는 계속 드래그해서 뭐 get인지 set인지 선택해서 하는데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시면 바로 셋으로 입력됩니다. 뭐 헬스엔 그리고 안에 변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헬스에는 뭐 체력이니까 100, 아이템 카운트에는 10, 네임 변수에는 캐릭터 이름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프로그램 내에서 값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도 변수의 기본 값을 부여하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왼쪽에서 변수를 선택한 다음에 디테일 패널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디폴트 기본 값이 있습니다. 기본 값에 변수명이 써져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건 불 타입이기 때문에 체크박스가 있고 다른 걸 보시면은 기본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기본 값을 수정하는 겁니다. 아이템 카운트는 뭐 0으로 되어 있고 네임에는 비어 있고 이렇게 해서 디폴트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풀어주고 여기서 뭐 100, 여기는 뭐 10, 챗 이렇게 해서 컴파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변수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이고 이 변수를 가져오는 방법은 get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노드가 생성되는데 핀 하나만 있는 노드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배치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set을 입력하는 거는 Alt를 눌러서 배치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컨트롤을 눌러서 배치하게 되면은 바로 get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안에 출력되는 핀에 변수를 이렇게 저장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100이라는 데이터를 헬스의 데이터를 이 노드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대로 지난번 프린트 스트링을 통해서 이 변수에 있는 값들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처럼 이벤트 begin play 이 노드를 하고 요 핀을 끌어서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네임 변수를 끌어서 프린트 스트링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한번 하시면은 컴파일하고 저장하겠습니다.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열어서 듀레이션을 15초? 10초로 해서 다시 컴파일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레벨로 돌아오면은 bp values를 배치하겠습니다. 레벨 피보트에 배치하고 그리고 저번에 bp 테스트가 있어서 이거는 지금은 안 쓰니까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시고
여기에 다시 BP 밸류에블이 있는데 저번처럼 다시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캐릭터 이름이 제드라고 하는 캐릭터 이름이 10초 동안 출력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벨 실행을 다시 종료하고 다른 변수들도 모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그 전에 일단 노드들이 정렬이 저는 했지만 정렬이 안 돼 있다면은 이렇게 정렬이 안 돼 있다면 드래그해서 Q키를 누르게 되면은 일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도 다 드래그해서 Q키를 누르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이 노드들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 아니어도 컨트롤 D를 눌러서 컨트롤 D를 누르면은 다시 복사 붙여넣기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클릭하고 이쪽 마우스에다가 컨트롤 D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복사 붙여넣게 됩니다. 요 변수가 4개니까 저희도 변수 4개에서 실행핀을 모두 연결해 주면은 이렇게 인스트링에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트링인데 다른 값이어도 자동으로 변환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링 넣어주시고 여기다도 처음에 네임 변수를 인스트링에 넣었을 때랑 다르게 뭐 isDead, else, 뭐 아이템 카운트에는 인스트링이랑 넣었을 때 자동으로 새로운 뭐 이런 노드가 생성됐는데 이 기능은 얼리얼 엔진에서 자동으로 되는 뭐 프린트 스트링에서 스트링 타입인데 출력하고 싶은 거는 뭐 불리언 타입을 출력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뭐 타입을 변환해야 되는 이런 노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얼리얼 엔진에서. 이대로 컴파일하고 저장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벨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실행하면은 이렇게 10, 100.0, 펄스, 제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프린트 스트링 노드 순서로는 뭐 제드, 폴스, 100.0, 10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실행해 보시면 10이 맨 위에 있습니다. 뷰포트에서 출력되는 프린트 스트링은 이 아래쪽이 먼저 실행된 순서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실행되는 순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맞는 순서로 실행된 겁니다. 근데 프린트 스트링 노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보기 불편해서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하나만 쓰고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다 지우시고 마지막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그대로 두고 연결된 핀을 전부 끊겠습니다. 끊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핀을 클릭하면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 옮겨주고 그 다음에 다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맷 텍스트라는 것을 검색해 주겠습니다. 노드에서
포맷 텍스트. 그다음에 여기에는 캐릭터 네임. 그다음에 콜론. 하고 콜론 하시고 중괄호를 만들고 네임하고 중괄호를 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임이라는 핀이 생깁니다. 요거는 중괄호로 텍스트를 싸면은 포맷 텍스트 노드에 핀으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쉼표를 하고 중괄호하고 데드 중괄호 닫고 그다음 쉼표하고 쉼표하고 커런트 else 이렇게 그 전에 instead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바뀌고 콜론 하나에 중괄호 하나 해서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커런트 아이템 또 다시 중괄호 해서 아이템 카운트 중괄호 닫기 하시면은 이렇게 4개의 핀이 생성됩니다. 이 4개의 핀을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이벤트 비긴 플레이를 요 프린트 스트링에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리절트를 인 스트링에 하겠습니다. 정렬하려면 Q에서 하고 제대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캐릭터 이름은 제드고 데드 플러스 커런트 else 100 100.0 커런트 아이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명으로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뭐 set과 get과 프린트 스트링을 통해서 뭐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얼리얼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과 같이 이전 스타트 프로젝트에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빈 곳에서 우클릭하고 새로운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생성하고 벡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bp 오퍼레이터로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고 펜트 그래프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이 3개의 노드를 제거하겠습니다. 이벤트 그래프에서 산술 연산자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해서 애드를 하면은 이렇게 더 클릭해서 여기서 just 연산자에서 치면은 이 연산자에서 애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클릭해서 서브트랙 연산자를 찾으면 빼기 연산자를
빼기 노드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은 이제 멀티플라이 노드를 만들면은 곱하기 노드를 만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클릭해서 디바이드 검색하면은 나누기 노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워낙 자주 쓰는 노드들이기 때문에 이거 이름을 입력해서 쓰면은 조금 귀찮기 때문에 기호 검색도 지원을 합니다. 플러스 하면은 애드가 나오고, 마이너스를 하면은 연산자 부분에서 서브트랙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곱하기도 해서 멀티플라이를 찾을 수 있고, 나누기는 슬래시를 입력하게 되시면은 디바이드 노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4층 연산 노드를 만들어 봤고, 이 중에서 나누기 기능을 보완한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safe divide라는 노드가 있는데, 나누기 노드의 특징은 분모가 0이 되면 에러가 발생시킨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기능을 보완한 노드가 이 safe divide라는 노드입니다. 분모에 0이 입력되더라도 리턴 밸류에는 0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누기 연산을 할 때 분모에 0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 나누기 노드보다는 safe divide 노드를 이용해서 에러가 안 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변수를 만들어서 사칙 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이벤트 begin play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string 노드를 만들고, 화살표 도형 아래다 했습니다. 화살표 도형을 눌러서 듀레이션을 6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A로 하고 타입을 플롯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D를 한번 눌러서 변수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변수 이름을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A를 B를 이렇게 한 다음에 add 노드에다가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add 노드의 return value를 instring에다가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a 변수의 기본 값을 이렇게 a 변수와 b 변수의 기본 값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컴파일을 해야지 요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컴파일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 변수의 기본 값을 10으로 하고 b 변수의 기본 값을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베리어블스는 제거를 하고 다시 오퍼레이터를 배치한 다음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은 30 ALP의 연산 결과인 30이 프린트 되게 됩니다. 다시 종료하고 산술 연산, 여기 다시 산술 연산자에서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C라는 변수를 만들고 타입을 다르게 해서 인티저 해서 C 변수를 끌어서
걸어서 배치를 하고 C 변수를 플롯 타입의 변수를 연결하면은 리턴 밸류가 인티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플롯으로 나오게 됩니다. 타입이 다른 연산은 안 되는 게 맞는데 알리얼 엔진 블루프린트에서는 인티저 타입을 플롯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타입을 변환해서 값을 플롯으로 리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하고 C 변수에 30 그래서 컴파일 하시면은 오류가 사라지게 되고 실행하게 되면은 40이 출력되게 됩니다. 서로 다른 타입 간의 연산은 사실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해야 되겠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형 타입이 아닌 스트링 연산도 얼리얼 엔진에서는 변환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D라는 변수 만들고 문자 스트링 입력한 다음에 개수를 배치하고 플롯에 이으면은 컴파일하고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본값에는 숫자를 100이라고 입력하고 컴파일하고 다시 실행해 보면 연산값인 110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에 글자 또는 문자를 입력하면은 ABC 헬로 입력하고 컴파일해서 실행하면은 근데 글자는 숫자로 바꾸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숫자로 판단하지 않아서 그냥 숫자인 처음 A의 값만 10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노드들을 삭제하고 그 다음은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뭐뭐보다 크다를 할 때는 그레이터로 검색하시면 되고 이 위쪽에 있는 게 A고 아래쪽에 있는 게 B가 되겠습니다. A가 B보다 크다 할 때는 그레이터 노드를 만들어주면 되고 크거나 같다를 할 때는 이게 그레이터 이퀄이 존재하고 요거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다 할 때는 s를 입력하면 됩니다. 작거나 같다는 마찬가지로 less equal 요걸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지를 말할 때는 equal 연산자 equal 하고 같다고 같지 않다 그러면 나가도 equal 노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 연산을 방금 만든 변수로 진행해 보자면 들여서 여기다가 A를 연결하고 B를 연결하면은 다시 아까 만들었던 프린트 스트링 다시 만들고 이어서 리턴 밸류를 인스트링에 연결하고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은 A는 10이고 B는 20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펄스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값을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연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퀄 노드 그리고 또 아까 그 나눗셈을 보완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퀄 노드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는데 nearly equal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nearly equal이라는 노드는 이 함수가 있는 이유는 이제 플루 타입의 정밀도 때문에 정밀도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노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컴퓨터 메모리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소수점이 매우 작아지게 되다 보면은 그 값을 틀리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드의 의미는 에러 톨러런스를 1이라고 하면은 1 정도 차이까지는 A와 B가 같은 값이라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A를 A에 연결하고 B를 B에 연결해서 A에는 1을 입력하고 B에는 3을 입력하면 이 값을 하면은 여기 2를 다시 2를 입력하고 실행하게 되면 true가 입력되게 됩니다. A와 B가 1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1 정도의 차이는 같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0.00001 했을 때 0.00001 그러니까 여기 이 노드는 엄청 작은 값들의 차이를 비교해야 될 때 예를 들면 시간, 속도 같은 값들을 비교해야 될 때 엄청 정밀하게 측정해야 될 때는 equal보다는 nearly equal을 사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나중에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사용할 때는 이런 노드를 사용해서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교 연산자와 nearly equal 함수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다시 또 삭제를 하고 마지막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이름 그대로 올, 그 다음은 불리한, 올 불리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은 놀 불리한만 나옵니다. 마지막은 XOR 불리한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연산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또 엔드 불리한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 엔드 불리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리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산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연산자도 확인해 보자면 변수를 만들었다. 펜스 폰 페이지 스프린팅 불리언을 만들고 컴파일해서 변수 저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 모두가 true면은 true가 출력되는 true가 반복하게 되는 이런 논리 연산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